연안성 전투. 이정함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하던 자입니다. 특히 외직에 나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이조 참의로 있었는데 선조가 평안도로 도망칠 때 그를 따라가지 못하자 전쟁을 막지 못했다며 채직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황해도 초토사로 임명받아 황해도 방어를 맡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정함은 의병 500명을 모아 비어있던 연안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정함이 연안성을 지키러 왔다는 소식에 주변의 의병들이 합세해 총 1,400명의 의병이 연안성을 지키러 모이는데요. 황해도 지역의 점령을 맡은 일본 장수는 구루다 나가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고니시와 함께 평양에 가 있었는데요. 이정함이 연안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구루다는 휘하의 5,000 병력과 함께 성을 빠져나와 연안성으로 향합니다. 이윽고 구루다의 병력이 연안성에 도착해 공격을 개시하자 이정함과 의병들은 필사적으로 적의 공세를 막아섰는데요. 연안성은 황해도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조원이 여러 성에 경문을 보내 성의 방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를 무시했지만 당시 연안성에 있던 신각은 이 말을 듣고 성의 방비를 굳건히 했습니다. 게다가 훗날 신각은 육전 최초의 승리인 해유령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했지만 한순간의 오해로 죽임을 당하고 말죠. 하지만 이때 신각이 성의 방비를 보강해놓은 덕분에 이정함이 연안성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로다는 3일간 거침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가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선 이정함의 공을 높이 사며 그를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하죠. 4차 출전. 한편 그 시각 선조는 이순신에게 적의 본거지인 부산포 공격을 명하는데요. 이순신은 그동안 군량을 수급하고 병사를 모집했으며 결정적으로 이역기와 함께 판옥선을 열심히 만듭니다. 이로 인해 4차 출전 당시 전라도 연합함대만 해도 판옥선을 74척이나 보유했는데요. 3차 출전 당시 전라도 연합함대의 판옥선이 51척이었으니 전력이 거의 50%나 증가한 거죠. 게다가 이번엔 이전과 달리 전라도 함대의 연합훈련도 실시합니다. 8월 1일 이역기 함대가 전라 좌수영으로 합류할 때부터 출전 전날인 23일까지 이순신과 이역기는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요. 그렇게 미리 합을 맞춘 뒤 8월 24일 드디어 전라도 연합함대가 일본군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공격하기 위해 4차 출전에 나섭니다. 24일에 여수에서 출발한 이순신은 같은 날 사량도에 도착해 원균의 함대 7척과 합류합니다. 그렇게 총 80여 척에 다다른 연합함대는 적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순신은 부산포로 가는 길에 여러 번 일본 함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데요시가 일본 수군에게 조선 수군과의 교전을 금하고 무조건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조선 함대를 발견한 일본 수군은 죄다 도망치기 바빴는데요. 그러다 8월 29일 이순신은 장림포에서 일본군이 버리고 도망간 적선 6척을 분멸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이순신은 부산포로 이동하면서 화준구미에서 적선 5척, 다대포에서 적선 8척, 서평포에서 적선 9척, 절영도에서 적선 2척을 추가로 파괴합니다. 부산포 해전. 여태까지 이순신이 만난 적들은 이순신을 만나기만 하면 곧장 도망가 버려서 제대로 된 싸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부산포가 나오게 되니 이순신은 먼저 상대의 전력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탐선을 파견하는데요. 얼마 후 정탐선이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적선 500여 척이 부산포에 정박해 있으며 선봉으로 중선 4척이 초량목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전함 470여 척이
부산포에 정박돼 있으며 일본 수군은 항구 뒤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부산포에는 앞서 이순신에게 패배했던 구키 요시타카와 와키자카 야스하루, 도도 다카토라가 있었으며 히데요시의 양자이자 부산 주둔군 총사령관인 도요토미 히데카츠까지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일본 수군 총력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수많은 적을 앞에 두고 이순신은 회의를 엽니다. 이른 새벽부터 계속 이동하면서 화포로 함대를 부수느라 병사들이 꽤나 지쳐 있었으며 시간도 많이 지나서 어느새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요. 따라서 원균과 이혁기는 일단 후퇴를 했다가 내일 다시 오자고 주장했지만 녹도마노 정우는 그랬다간 적의 길을 살려주는 꼴이 될 거라며 이에 반대합니다. 이순신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공격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적은 반드시 우리를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부산포를 향해 진격하는 이순신 함대. 이들은 먼저 초량목에 나와 있는 선봉 4척을 불태워버린 뒤 일본 함대가 정박 중인 부산포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순신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혁기 함대에게 저령도를 돌아서 반대쪽에서 부산포를 공격해 들어가도록 지시하는데요. 먼저 선봉으로 녹도마노 정운과 거북선 2척이 적선을 향해 돌진하고 뒤이어 미친듯이 화력을 쏟아붓는 80여 척의 판옥선. 그런데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참모인 이시다 미츠나리는 이순신이 부산포로 쳐들어올 경우 철저히 방어하라며 특명을 내려놓았는데요. 따라서 이때 일본군은 조선의 무기와 화포까지 동원해 필사적으로 반격했으며 심지어 조선 수군이 화포로 함대를 어느 정도 부순 뒤 불화살을 쏘아 배를 태워버리는 전법에 대비해 화재 진압조를 따로 편성해 놓을 정도였죠.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다 보니 조선 측에도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선봉에 나서서 분전하던 녹도마노 정운,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이었던 녹도마노 정운이 일본군 대조총의 탄환을 머리에 맞고 전사한 건데요. 하지만 이순신은 적함을 한 척이라도 더 부수기 위해 해가 지고도 교전을 계속하다 밤 늦게서야 배를 돌립니다. 전투 결과 조선 수군은 이 부산포 전투에서 일본 함대 100여 척을 분멸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적함을 부수는 데만 집중하느라 수급을 배지는 못했는데요. 반면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자 5명, 부상자 25명에 그쳤으니 그야말로 대승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날인 9월 2일, 아직 적선 370여 척이 남아있었지만 연이은 전투로 병사들이 크게 지쳐 있었고 10일 가까이 바다에 나와 있느라 군량도 슬슬 떨어져 갔기에 이순신은 연합함대를 해체하고 여수로 돌아옵니다. 이순신은 승전 보고를 위해 조정에 장계를 올리며 전쟁이 발발한 후 총 4번 출전하여 적과 10여 차례 싸워 모두 승리했으나 장수와 병사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이번 부산포 해전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라며 부산포 해전을 이전까지의 성과 중 가장 큰 승리라 칭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가장 치열한 전투이기도 했으며 가장 많은 적선을 부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전투는 일본군에게 이순신이 언제든 부산의 본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는데요. 임진왜란이 벌어진 뒤 이순신은 총 4차례 출전하여 적선 320여 척을 파괴했으며 일본 수군을 적어도 2만 명 이상 사살했습니다. 반면 조선 함대는 단 한 척도 파괴되지 않았으며 사상자도 200명이 채 안 됐는데요. 이후로도 이순신이 계속해서 적선을 쳐부수며 승전포고를 올려줬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순신은 다음 해까지 출전을 중단합니다.